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또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이라서 하루 만에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셨거든요. 과연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를 맞춰주셨을까요? 100% 맞춰주셨네요. 어제 하나 빼고 다 업이었는데. 저 HMM 빼고 다 네, 없죠. 예. 맞아요. 하루 만에 100%의 적중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수상한 종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0가지 종목, 2차 전지, 반도체, 페인트, 자동차 굉장히 단촐하게 테마가 국한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어떤 종목인지. 오늘은 에코프로 또 한 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11% 넘는 급등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받았고요.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BM,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고 에코프로 볼게요. 전일에 이어서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액면 분할이랑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에코프로, BM 그 이슈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나왔죠. 이제 액면가가 원래 500원인데 100원으로 이제 하면 5분의 1로 이제 줄이는 거죠. 사실 근데 액면 분할은 삼성전자 때 많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이고 유동성을 좀 좋게 해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더 활발해지면 좋지 않을까? 좀 약간 의구심은 뭐냐면 에코프로는 안 그래도 거래가 활발했는데 더 활발해지면 어떡하나? 오늘처럼 활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150%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난 자리에서는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뭐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40만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적인 분석인 거고 여기는 또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지금 딱 차트를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서 들어줘야 되는데 정확히 들어줬습니다. 들어줬고 또 마침 또 에코프로에서도 여러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을 자꾸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IR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투자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에코프로 BM인 것 같고요.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액면 분할 이슈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 여기서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가려면 다시 뭐 예전까지 가려면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다시 좋아질 걸로 보는 이유는 니켈 가격,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사오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사온 거에서 조금 마진을 붙이면 사실은 실적은 돌겠죠. 근데 그게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더울 때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추세 전환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 이슈가 남아 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명절 끝나고 까먹지 않으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상승폭은 아마 좀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셔가지고 와 연휴 끝나고 나면 또 한 10%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렇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필 또 에코프로가 2거래 연속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연휴가 끼어 있어서 괜히 그 시간 동안 이 열기가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살짝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다음 거래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또 오늘 누가 그렇게 많이 샀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까지. 뭐 오늘은 끝나봐야 아는데 뭐 어제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거래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한 순매수 주체 세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중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예, 팔았다. 맞습니다. 내일 장은 다음 장은 뭐 일단 업으로 추세는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오늘만큼 강한 시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기에는 연휴가 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한미반도체 볼게요. 막판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애 종목인데. 근데 일단 제가 어제 여기 일타경제라고 매일경제에서 하는 유튜브에 매주 수요일 날 나가는데 거기서 한미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장비주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한미반도체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기쁩니다 사실은. 거의 한미반도체로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계단식 상승에 아주 초입을 잘 다져줬고 그 다음에 이게 상한가가 장 초반에 확 가는 것보다 이렇게
물량을 다 사면서 모으면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의 장 끝날 무렵에 3시가 넘어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찐 상한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뭐 다음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겠죠. 나와도 이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업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PC 본딩 장비 워낙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지겨워서 팔았을 종목인데 6만 원만 넘어가면 자꾸 밀리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거의 없이 잘 지켜줬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이제 힘을 발휘했는데 자사주 200억 소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고점대 5만 원이 훨씬 넘었을 때도 회장님이 주식을 더 사시는 네. 예, 자기 돈으로 막 주식을 막 샀죠.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경영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이제 진짜 이 회사는 좋아지려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줬는데 지금 리포트가 또한 93,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이 업황에 대한 HBM 시장에 대해서 지금 딴 데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근데 결국엔 다시 HBM으로 오죠. 네. 예, 그게 결국에는 진짜 배기는 아직 HBM이다. 숫자가 나오는 데는 한미반도체 얼마 전에 또 한 번 수주를 했습니다. 800억대 수주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연결되고 본업인 마이크로 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업이 앞단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오사트 업체에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올라가겠죠. 네,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니까 지난해 계약했던 수주건들이 이제 올해 매출로 잡힐 테고 실적으로 네, 잡힐 테고 한 더불어서 1,100억 정도 되죠. 뭐 AMD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AI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HBM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물량을 SK하이닉스가 담당을 해야 되고 한미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거다라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럼 오늘의 상한가는 거의 여러 호재들이 다 뭉쳐서 만들어낸 거네요. 그래서 좀 쉬었죠. 제가 어제 뭐 그 말씀드렸던 내용도 뭐였냐면 미국 장비주들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옆으로 행보하고 있을까? 라는 게 주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엔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급하게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찐 상한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혹시 오늘 그 전고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네. 건 어떻게 보면 원래 찐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때문에 빼앗긴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드림으로 가고 있는 거죠. 꿈으로 가고 있는 건데 물론 양산을 이제 SDI가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그러면 그 양산 시제품 만들고 뭐 이런 건데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뭐 소재가 들어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영업 조직도 재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날 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새로운 소재가 또 개발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사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가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조정받는 건 맞는데 오늘 10%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5일선 조정입니다. 딱. 그러니까 추세는 무너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 다시 또 5일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들고 계시면 팔 기회를 줄 거고 중장기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오늘 급락이 좀 심하긴 했지만 5일선까지 내려온 조정이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음 거래일에 그럼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 의견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위에 올라와 있는 노루페인트예요. 상한가 마감했는데 사실 우리 노루페인트 많이 들어봤잖아요. 페인트 회사. 2차 전지가 더해졌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노루페인트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저는 노루페인트를 많이 사봐서 왜 예전에 샀어요? 조선업황이 좋을 때는 조선업 관련돼서 페인트주 중에 가장 특수 페인트를 잘 만드는 회사가 노루페인트였고요. 그렇네요. 페인트 하면 그냥 벽에다 그냥 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페인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쓰는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절연 페인트도 있고 특수 페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특수 페인트를 잘하는 회사가 노루페인트인데 일단 이번에는 페인트가 아니라 이게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개발하겠다라고 계속 발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죠.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한번 뭐 크게 움직이긴 했었지만
또 거래량도 많이 없는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신사업을 했던 게 이번에 대대적으로 16종의 관련 제품을 내놨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지금 양산을 해서 고객사한테 지금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안 사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뭐 자꾸 터지고 막 불나고 불나면 예, 그냥 바로 불나서 자기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폭발 문제, 화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그냥 이렇게 건전지처럼 띡 이렇게 하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전지들을 이제 포개서 만듭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접착제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패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원통형 배터리랑 또 이제 뭐 파우치형 다른데 이 파우치형에 이게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수소 관련돼서 세종, 수소도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수소는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걸 일시적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2차 전지 들어가고요. 수소형 세제 3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13개. 근데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차 전지의 밸류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추가 상승,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이 회사 가지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뭐 페인트 회사가 무슨 뭐 이런 걸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동화 기업은 마룻바닥 만들던 회사가 지금 전해질도 하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데 거기는 완전 다른 걸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원래 하던 페인트 자체가 특수 페인트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확장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윈윈 효과 낼 수 있다. 노르페인트 업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 업앤다운의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어제 하나 빼고 다 업이었는데 오늘도네요. 제주 반도체만 다운이고 나머지 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뽑을 때만 해도 상한가를 안 갔는데 상한가를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 93,000원짜리 리포트 내용 보시면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나 이제 보면 다 말은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기존에 많이 팔던 장비 더 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 SK하이닉스가 계속 사주고 어쩌면 다른 회사들도 사줄지 몰라. 이겁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 이거였는데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럼 똑같이 9만 원대 목표까지 주실 거예요? 네, 9만 원 정도. 네, 3,000원 깎아서 9만 원. 네. 9만 원 드리겠고. 네. 신규 매수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시가는 힘들겠죠? 네, 시가에 아마 떠서 시작하면 네. 음봉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정 충분히 5일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정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한미반도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급하게 가는 것 같지만 또 안 움직일 때는 진짜 엄청나게 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사실 너무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미반도체 대신해서 그냥 HBM 다른 거 사자는 의견도 있던데.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게 뭐 테크윙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TFE도 있는데 이쪽도 여전히 보시면 좋고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제우스도 HBM 관련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드렸죠? 네, 많이 네. 알려드렸어요. 저희 어제 방송 보고 어떤 시청자분께서 뭐 하는 분이냐고 연락처를 네. 알고 싶다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대요. 예, 네, 저희가 또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서 연락처는 안 드렸는데 예. 이건희 대표님 7면 매일경제TV 나오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엠뱅골드 특집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목별 대응을 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푹 쉬시고요.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드리는, 마감을 책임져드리는 클로징벨 플러스가 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